이제는 나도 제발 살 좀 빼서 옷 사이즈도 한 치수 줄고 외모뿐만 아니라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해지고 싶나요? 10kg까지 건강하고 요요 없이 감량할 수 있는 간단하고 확실한 방법이 궁금하다면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다이어트 심리학자 임동민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단기간에 다이어트 할 수 있는 기본 세팅법을 알려드렸는데요. 그런데 단기간에 몇 킬로 빼는 걸로는 좀 부족하고 10kg까지 욕심을 갖고 빼고 싶은 분들이 분명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에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될 겁니다. 과거에 저처럼 3kg 겨우 빼고 나서 습관 다시 망가져서 6kg 더 찌는 요요로 돌아가는 그런 다이어트는 이제 그만하셨으면 하는 마음에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이 내용은 자기 조절 개념에 기반한 내용이고요. 여러분들이 실천에만 옮겨 주신다면 앞으로 어떤 유혹과 장애물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자, 지금부터 다이어트 심리학의 10kg 감량 성공 공식을 알려드릴게요. 우선 10kg 다이어트는 최소한 두세 달 정도 혹은 그 이상 기간을 두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물론 더 짧은 시간에도 가능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는 즐겁고 건강하게 일단 한 달에 4kg에서 5kg 정도, 두 달 동안 8kg에서 10kg 정도 뺄 겁니다. 자, 가장 먼저 제가 실제로 하고 있는 것처럼 당시를 제한할 건데요. 혈당을 올리고 우리를 살찌고 그 이상으로 호르몬과 세포, 기분까지 병들게 하는 게 바로 과도한 당질입니다. 다들 이해되셨죠? 우리는 이 당질 섭취를 하루에 50g으로 제한하는 방법, 100g으로 제한하는 방법, 130g으로 제한하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를 활용할 예정입니다. 현대화된 식습관 중에서 우리의 몸을 망가뜨린 것이 바로 과잉 탄수화물 섭취이기 때문에 당질을 적게 먹는 것은 그 자체로 나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는 식습관이에요. 다이어트 처음 3주 동안은 하루 당질 섭취량을 50g으로 제한해 주세요. 당질 50g은 쉽게 표현하면 햇반 150g짜리 있죠? 그거 하나에 들어있는 양입니다. 그것만 먹고 살라고? 이때는 내 몸을 회복시켜주는 기간이라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채를 다양하고 많이 먹어서 그 당질의 양을 채우고 또 포만감까지 유지하셔도 좋습니다. 일주일은 할만 하셨을 거고요. 열흘쯤 되었을 때는 당이 떨어지고 무기력한 느낌이 들 수 있지만 괜찮습니다. 일단은요, 이 기간에는 내가 지금 살이 빠지고 있다는 신호라고 기쁘게 받아들여 주세요. 3주가 지나면 몸무게도 많이 빠졌을 거예요. 간혹 예전에 좋아하던 당질이 많은 음식들을 먹게 된다면 아니 이게 이렇게까지 달고 자극적인 거였어? 하면서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진짜 여기까지 오셨다면 정말 잘하고 계신 거예요. 3주 이후로 목표 체중에 도달할 때까지는 50g, 100g 제한을 내 상황과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실천해 주시면 됩니다. 10kg 다이어트를 심지어 요요도 없이 지속하기 위해서는 내 생활 패턴과 기분을 존중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맞게 이 두 가지 방법을 선택해 주세요. 당질 100g은 햇반 큰 공기 300g에 해당하는 양이겠죠. 아마 한식을 먹게 될 때는 늘 반찬이 올라올 건데 이 반찬들에도 당질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점심에는 쌀밥 한 공기 정도를 먹으면서 일반적인 식사를 해주시고 아침, 저녁은 그것보다 적게 당질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식사를 하시면 하루 당질 섭취 100g 정도로 섭취할 수가 있습니다. 살이 찌고 나서 건강 문제를 느껴서 더 빠르고 확실한 감량을 원하신다면 목표 몸무게에 도달할 때까지 당질 50g 제한을 계속해 주셔도 괜찮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내가 약간 유지하면서 빼갈 때는 이제는 130g 정도로 유지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여러분들 이때 주의하셔야 할 것이 몇 가지 있는데요. 양도 양이지만 무엇보다 초가공식품을 주의해야 합니다. 자, 설탕, 밀가루, 우리가 진짜 좋아하는 음식들이죠. 중간중간 식욕을 만족시켜주는 방법으로 입안에
톡톡 넣어줄 수는 있겠지만 이것들이 중독성이 아주 강한 것들이거든요. 내가 정말 이번에는 딱 목표를 잡고 감량하겠다 하는 분들은 특정 기간에는 설탕과 가공 탄수화물을 적극적으로 지양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때 유기농 과일 주스, 국내산 전분가루 등 건강한 것만 같은 문구와 포장에 속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헷갈리지 마시고 당질과 탄수화물의 가공 여부만 잘 파악해 주시기 바랄게요. 또 많이들 오해하시는데 당질은 제한하지만 염분은 사실상 드셔도 괜찮습니다. 저도 그랬었고요. 다이어트 중에 저염식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들 계신데 괜히 빛과 소금이라는 말이 나온 게 아닙니다. 염분이 아닌 설탕이 문제입니다. 오히려 당질을 줄이고 채소 섭취량이 많을 때는 염분 배출이 더 쉬워지니까 염분은 충분히 섭취해주세요. 밥이나 물 없이 먹어도 짜지 않고 딱 맛있다 라고 느껴지는 정도가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국인은 밥심이라는 얘기가 있다는 건 압니다. 그런데 지금은 입장이 많이 달라요. 대한의사협회에서 발표한 대사증후군, 즉 당뇨 전 단계 인구가 2천만 명 이상이라고 하고요. 주 원인이 과잉 탄수화물 섭취입니다. 2020년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에서는요, 탄수화물 평균 필요량을 100g 정도로 제시하는 걸 보면 아주 격한 운동을 안 하는 분들에게는 딱 이 정도 가이드라인이 오히려 나를 하루하루 건강하고 날씬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다음은 배고픔 구별 연습입니다. 10kg을 다시 찌지 않고 유지한다는 것은요, 즉 건강한 식습관이라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우리 뇌에 설치하는 것과 같아요. 그 중에서도 우리의 다이어트를 포기하게 만들 수 있는 그 배고픔을 잘 관리해야 하는데요. 이 또한 운동처럼 연습이 필요합니다. 뇌의 습관이 될 때까지는요. 의도만 갖고 해도 편도체가 활성화되면 결국 포기하고 싶고 잘 안 돼요. 운동을 예시로 들면 11자 복근 갖고 싶어도 배에 힘 빡 준다고 해도 안 되고 코어 운동 등 체계적인 운동을 해야 하는 것처럼 알았어. 이제 배고픔 식욕 잘 참을게가 아니라 배고픔 구별 훈련을 해야 하는 겁니다. 물론 식습관이 건강해진 저도 긴장하거나 불안하거나 바쁘거나 막 스트레스 받을 때 음식을 먹습니다. 그렇더라도 이제는 어느 정도로 배가 고픈 거고 어느 정도 먹어줘야 하는지 제 신체 감각들과 계속 연결될 수가 있겠더라고요. 오랫동안 연습을 해왔기 때문이고요. 그 연결이 자동적이고 무의식적이기 때문입니다. 배가 고프거나 먹고 싶은 게 있을 때 먹는 연습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가장 먼저 배고픔을 스스로 확인하는 습관을 기르세요. 배고픔을 자연스럽고 나한테 이로운 감각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배고픔, 갈증, 피로, 그 밖의 신체 감각들을 구별하셔야 하고요. 다 하나로 생각해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감정적으로 먹지 않도록 해주세요. 일단 배가 적당히 고플 때까지 음식을 먹는 것을 미뤄보기도 하는 연습. 그러다가 배가 고프면 뭐 기꺼이 먹는 겁니다. 내가 배고플 때 한 번씩 고민을 해본다는 게 중요해요. 아, 오늘 힘들고 피곤해. 불닭볶음면이나 다 끓여 먹고 스트레스 딱 풀어야겠다 하면서 정서적 이유로 음식을 먹으려는 충동과 진짜 꼬르륵 거리며 음식을 원하는 생리적 식욕을 구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먹는 건 여러분 스스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이어트 한다고 의무적으로 외부 지시에 따르기보다는요, 내면의 배고픔의 신호에 충실하게 반응하려고 하시고요. 그때 아, 이러면 살찌는 거 아니야? 하며 생길 수 있는 그 불안감을 잘 견디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니까요. 그리고 배고픔이 든다고 해서 그걸 안 좋게 보거나 나는 의지력이 약하다고 자기 비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행복하게 유지할 수 있어요. 이런 자기조절 연습 없이는 언젠가 포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과는 아시다시피 요요였잖아요. 나는 그냥 생긴 대로 이렇게 사는 게 편해 라고 말하지만 진짜 내가 찾는 행복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만약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 같이 제대로 변화해봐요. 다음은 하루 10분 식사 일기 쓰기입니다.
저를 찾아왔던 여성분 중에 16kg을 감량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존감이 더 낮아졌다는 분이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체중만 낮추면 만사가 해결될 것 같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 관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살을 뺀 뒤에 공허가 찾아오거든요. 그 마음의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또 마구 먹게 돼요. 십수년간 해온 것처럼 똑같은 다이어트가 되고 말 겁니다. 10kg 이상 뺐다가 과거로 돌아가는 상실감은 훨씬 더 클 거고요. 이를 방지해 보시길 바래요. 지금부터 하루 딱 10분 식사 일기를 작성하면 됩니다. 식사 일기는 나의 몸과 마음을 관찰하고 돌보는 최적의 도구인데요. 그날의 다이어트를 글로 남기면서 나의 몸과 마음을 돌볼 수 있게 도와주거든요. 편한 마음으로 솔직하게 하루하루 적다 보면 나도 놓쳤던 내 식습관 그리고 생각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첫 번째, 어디서 무엇을 먹었고, 두 번째, 밥을 먹은 전후로 기분은 어땠고, 세 번째, 내가 감정적으로 먹었을 때 내 기분과 음식은 어떤 연관성이 있었는지 기록하면서 말이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10kg 감량 그 이상으로 정말 몸을 바꿔보고자 하는 분들일 텐데, 이 자기조절감을 갖춘 행동을 반복하고 기록하면 우리의 뇌는 이 시간들을 잊지 않고 몸과 마음에 저장해 둘 겁니다. 내 몸의 이로운 습관들을 매일매일 실천하면서 잘 먹고 내 기분을 달래주고 그걸 기록하면서 자기조절감을 갖는다는 것은 자존감을 되찾는 일과 같습니다. 내가 온전해질 수 있을 때 다이어트도 완성됩니다. 앞서 말한 멘티분도 이 식사 일기를 매일 꾸준히 작성한 뒤에 이제는 별말 하지 않아도 내가 왜 지금 불닭볶음면이 먹고 싶은지 또 오늘은 왜 안 먹어도 되는지 스스로 구별할 수 있게 되었고 무엇보다 주변에서 자주 웃는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저와 같이 요요 현상을 자주 경험하는 다이어터들에게는 자주 반복되는 심리 패턴이 있어요. 제대로 할 거 아니면 안 할래 라는 마음인데요. 잘 하다가 와르르 무너지는 패턴입니다. 에라이 몰라. 오늘은 이미 망했다 하면서 또 내일은 절식하려고 하고요. 1년 사이에도 10kg 이상 왔다 갔다 하는 고무줄 체중을 반복하는 원인도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충동 조절에 실패해서 그래요. 자기 조절감을 잃어버리면 자존감도 상처를 입어요. 나는 맨날 말로만 다이어트 한다고 하는 아가리아터야. 내가 뭘 하겠어? 여러분도 이런 생각을 하신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마음을 리셋해 보세요. 다이어트는 배가 아닌 마음의 뇌에서 시작됩니다. 이 심리를 잘 다스리면 이미 10kg 다이어트 절반 이상은 성공한 거예요. 어차피 요요로 돌아갈 비법을 찾지 말고 이 과정을 함께 해보세요. 이번엔 끝까지 가요. 저도 같이 할게요. 응원합니다. 여기까지 다이어트 심리학 민트니스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